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2020년을 맞는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2020년을 맞는 밀떡이었습니다. 2020년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의 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과 찾아뵙는데요. 언더키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역사의 전쟁터. 네. 그 중에서 뭐 영화로도 제가 듣기로는 뭐 2월달에 네,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그런가요? 개봉할 다음 달 아닌가요? 2월달? 이 방송이 나가는 그렇죠. 시점에서 그렇죠. 예. 2월달. 우리는 미래를 걷는 밀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달립니다. 네. 그때 나오는 영화로도 나오죠. 1917. 네. 1917. 네, 이게 네. 이제 연도를 얘기하는 거라면 네. 아마 참호전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거 보니까 격렬했던 세상에 시절이죠. 103년 전 전쟁이 됐어요. 네. 벌써 어머나. 100년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야, 세상에.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당대에는 제1차 세계대전 안 불렀어요. 왜냐면은 이런 어마무시한 전쟁이 또 벌어질 네. 거라고는 아무 상상 안 그렇겠죠. 했기 때문에 더 그때만 그레이트 해도- 워라고만 네. 했죠. 그때만 해도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을 끝낼 맞습니다. 전쟁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왜 그랬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럽에서의 전쟁의 뭐 롤모델은 보불 전쟁이었어요. 네, 보불 그렇죠. 전쟁이 네, 쇼크가 그러니까 사실 보불 쇼킹했죠. 전쟁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기동전,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포위, 항복을 받고 배상금과 영토를 할양받는 것으로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의 자체를 뭐 정권이라든지 왕조를 교체한 게 끝이지 그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전쟁은 아니었는데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소위 얘기하는 총력전, 그다음에 선멸전이 됐던 거죠. 이거는 나라 근데-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국가가 이 모양으로 전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보불 전쟁보다 조금 길겠지라고 했지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전쟁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총. 예, 그렇죠. 기관총. 머신건. 머신건이 음. 사실 근데 머신건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맥심이 처음에 했던 주장은 이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많이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같은 거 안 할 거야. 무섭다. 그러니까 핵무기하고 네.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핵무기도 쏘지만 않다 뿐이지 어마무시하게 늘렸던 것처럼 기관총이 사람을 많이 죽이네? 그럼 더 많이 들여와야지? 이렇게 들여왔던 게 됐고요. 두 번째가 사실 저는 기관총보다 이게 더 영향을 컸던 것 같은데 철조망이에요. 철조망이 왜냐면 다른 그전에 목책이라든지 다른 구조물들은 포격이나 다른 걸로 부수거나 돌파가 가능했는데 철조망은 사실 깔아놓으면 폭격이 와서 뭐 이렇게 그 지주핀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오히려 막 흙이나 먼지를 덮었으면서 더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지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걸 보면은 주로 병사들이 프랑스군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는 철조망이었어요. 철조망 앞에서 막 넘어가다가 막 쓰러지고 그렇죠. 1905년에 그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 때 그 여순의 203 고지에서도 네.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1905년이라든지 보어 전쟁 때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뭐 그냥 아시아랑 그 이류 국가인 러시아랑 싸웠던 뭐 이런 전쟁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길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그걸로 봐요. 뭐 참호. 그다음에 참호는 뭐 두 가지 결과물이고 슐리펜 계획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슐리펜계. 이거 뭐냐면 저는 그게 네. 기동작.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거에 더 방점을 두는데 네네. 슐리펜계 이게 계속 뭐예요? 하시죠. 슐리펜 계획 뭐냐면 독일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때는 외교를 굉장히 잘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각계격파를 해놨을 수 있었는데 네. 이 빌어먹을 비렐름 황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방에다가 다 삿대질을 하는 바람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손을 잡았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 못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나라가 손을 잡았던 이유는 독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특히 프랑스는 우리 혼자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손을 잡아야겠다고 하고 러시아까지 틀어지면서 독일은 보불 양면 전쟁의 네. 기억이 아주 그렇죠. 크게 작용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양쪽 러시아까지 틀어지면서 양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독일은 머리를 굴린 거죠. 양쪽에 한 놈씩 있으면 한 놈을 먼저 패고 그 놈이 쓰러진 다음에 다른 놈을 팬다. 선빵 필승.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슐리펜 계획이라서 먼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러니까 국가의 규모가 작은 그리고 한번 패봤던 프랑스를 신나게 패버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넓고 뭐 철도망이 약하니까 소집이나 병력 동원이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 병력을 돌려서 러시아랑 싸우겠다.
라는 게 이제 슐리펜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냈던 게 이제 해서 확 이제 프랑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프랑스가 이글이글 불타는 예, 그래서 사실 프랑스가 지연전을 제대로 했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프랑스는 참호는 무슨 놈의 참호야 가서 싸워야지 야, 정말. 참호를 파는 거는 비겁한 정신의 발로야. 난 이게 엘랑 비탈이라고 엘랑 부르거든요. 비탈. 프랑스인의 성향에 잘 맞죠. 그러면 네. 그냥 빨간색 옷 입고 그냥 가서 이제 그렇죠. 저격하고 총 쏘지. 그냥. 빨간 네. 줄이 들어있는 파란색 바지 입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역설적으로 네. 그 슐리펜 계획이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거에 그 더 전에 네네. 보면 저는 이제 그걸 하나 더 첨가하고 싶은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 네네. 시절에부터 어떤 그 차기가 잡힌 군대 조직 네네. 특이한 그 독일 국방군의 그 참모부인 예, 참모부. 네. 참모부를 중시했고 바이마르 공화의 그 제국 독일 제국.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바이마르 공화국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그런 참모진에 대한 운용이 네. 다른 국가하고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슐리펜 계획도 나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또 이 또 참호전이 나온 그 직접적인 계기는 결국은 아이러니하게 슐리펜 계획이 그냥 좀 흐트러지고 그게 망쳐지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몰트케 유언을 안 따른 거죠. 몰트케 유언은 우익인가 좌익을 보강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였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동쪽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동쪽인 프로이센 이쪽 지방을 사실 어느 정도 적에게 넘겨준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도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 테니까.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땅을 뺏기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쪽 병력을 하면서 사실은 프랑스로 밀고 들어갈 병력의 상당수가 약체화가 됐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8월 달에 마른에서 밀어붙일 때 마른 전투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렇게 돼서 사실 탄넨베르크 전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너무 잘 싸웠어요. 사실.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적당히 이기지 했으면 못하고 어떻게 그냥 방어만 계속 하는 수준이었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네. 이겨버리니까 독일 국내에서 여론이 확 떠가지고 어떻게 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생각보다 빨리 병력 동원을 그렇죠. 했던 것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전술이 아주. 전쟁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계획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계획을 앞서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깨집니다.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굴렸어요. 네. 하지만 머리를 굴린 게 들어맞은 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많은 작전 계획, 뭐 예행 연습, 그리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기동 훈련까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대치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진 보면 이렇게 항공 지도가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막 흑백인데 막 참호선 있고 막 구멍 빵빵 뚫린 게 누가 처음에 보면 이게 달 아니야? 달 분화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포탄 구멍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결국 대치를 하면서 참호를 파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성을 쌓았겠죠. 그 참호가 독일 쪽 참호였을까요? 아니면 영국 쪽 참호였을까요? 네네. 영국이나 연합국 쪽 참호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참호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제- 항공 사진을 보니까 네. 좀 지그재그로 90도로 돼 꺾었으면은 있고, 독일군 참호였을 그래서 난 가능성이 독일 높습니다. 쪽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왜냐면- 포격이 상당히 많이 된 거 보니까 네. 만약에 그게 1917년에 찍은 거라면 그 화력이 아무래도 연합군 쪽이 좀 네네. 낫었거든요. 그렇죠. 예. 포병 그렇다는 활용 얘기는 좀 그쪽에 좀 맞습니다. 아닐까 네. 이런 아무래도 생각이 들어요. 복잡한 어떤 그런 특징도 그렇고 하면 아무래도 독일 참호 같긴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 그리고 이 뭐 연합국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히나 저 항공 사진 보면 이중 삼중망이 제대로 돼 있는 거 보면 독일 쪽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독일이 전진이 중단되니까 이제 확보한 영토를 이제 그 차지하기 위해서 참호를 아까 옛날 같은 성벽을 쌓았을 텐데 참호를 파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참호를 파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그냥 스위스에서부터 네덜란드 지역까지 해서 이걸 바다로의 경주라고도 불렀거든요. 빨리 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전 유럽이 참호의 세상으로 갇혀버리게 됐고요. 이러면서 병사들의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나무위키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 부분 설명해서 피와 진흙의 요람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정말 참, 적절하다는 얘기를 어떤 썼거든요. 위키로가 그렇게 썼나? 진짜 아, 적절하네. 기가 이 막히네, 부분을 그거. 설명하면서 예. 피와 진흙의 요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잘 맞아떨어졌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기 그지없네요, 진짜. 이러면서 아이고야. 이제 참호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은 이제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참호를 보시면 이게 참호인지 쓰레기통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참호라는 공간 자체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이 불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특히,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유럽이 이 땅을 파면 팔수록 습기가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물기로 인해서 참호 바다가 항상 축축하고 나무판을 대도 이 물을 머금고 더 축축해져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요. 게다가 이게 전쟁이 주로 진행됐던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사이가 원래 습해요. 네. 비 많이 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 오면은 이게 참호라서 물을 빼낼 방법 지금은 뭐 솔직히 모터 같은 거 해서 빼내긴 하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진 배수로 같은 게 잘 안 된.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물을 방법이 빼낼 없어요. 방법이 고연해네. 없어요. 아니, 그리고 물개를 파는 펌프 같은 거를 가져가기도 힘든 게 그런 게 왔다 싶으면은 폭격 날라고 그렇죠. 총알 날라고 시대니까. 네. 뭐 하는 방법이 제일 흔한 그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게 철모 벗어서 그냥 물 퍼내는 거. 그렇죠. 그래봤자 그 참호 안에 있는 참. 물을 언제 다 퍼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저는 또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를 봤을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밀리 세계를 입문할 때 1차 세계전을 보고 아 이렇게 무식하지? 네. 그렇죠. 어떻게 참호전을 그렇게 그래서 뭐 몇십만 명씩 그냥 죽어 나가면 그다음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을 텐데 근데 끝까지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그만두지 않는 한 딴 방법이 어. 진짜 참 찾기 힘들었어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했죠. 그래서 양쪽 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독일이 먼저 찾은 건 독가스였고요. 근데 이제 이 독가스는 상대방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재를 못 썼고 독일이 꺼낸 건 그 유명한 스톰트루퍼였죠. 예, 이제 참호 습격대라든지 돌격대라는 표현도 돌격대로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르락이 부르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저기 화염 방사기, 그다음에 이제 루거 자동권총, 네, 그다음에 기관단총. MP1918, 그다음에 이제 그 벨기에 방울뱀이라고 불렸던 루이스 경기관총. 네. 노획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곤봉. 네,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박은 곤봉. 네, 이런 걸 가지고 참호에 있는 연합군을 습격해서 이제 그 후티어 전술의 일환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돌파하고 쭉 나가서 이제 일종의 2차 대전 때 이제 그 소련군의 이제 기갑 전술이랑 이제 비슷한데 사람으로 전격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항공 전력도 좀 부족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서서 이제 연합군이 꺼낸 카드는 이제 전차였죠. 전차. 그 전차가 조금 더 유용했었어요. 왜냐하면 돌격대 전술은 눈앞의 현실을 바꾼 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을 훈련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병사들도 아무리 훈련시켜도 사람이에요. 총 맞으면 죽죠. 그리고 총 맞으면 죽고 오래 걸으면 지치고 배고프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돌격대 병사들을 늘렸다고 해도 이제 뭐라고 하지? 이 전세를 완전히 바꾸기엔 좀 불가능했고 이제 참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까 미군은 뭘 꺼냈냐면 이제 산탄총을 꺼내기 그렇죠. 시작했죠. 네, 그래서 참호 안에서의 우위도 이제 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개변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황 자체가 양면 전쟁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호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장군들이 바보다, 멍청이고 잔혹한 도살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약간 변명을 하자면 방법을 못 찾았어요. 참호가 다 참호인데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지금 그냥 말씀하신 그런 그 네. 대안책들이 완전한 그 솔루션 해결책이 안 됐었죠. 뭐 전차 같은 경우는 1918년에는 나오기 시작했죠. 18년 네. 늦게 나왔긴 나왔지만 늦게라도 나온 그 전차들이 기계적인 결함들이 네, 완벽하지가 많기 때문에 않았죠. 가다 쓰고 그러니까 좀 속도도 그런 면이 느렸잖아요. 있었고 엄청 느렸죠. 물론 느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호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쉘 쇼크라고 부르는 포탄 충격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예, 그래서 유명한 사진 중에 이제 지하 병원 같은데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영국군 병사들이 웃고 있어요. 이제 남들 다 막. 봤어. 예, 아유, 그거에 맞았지, 보면 이제 진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쉘 쇼크에 빠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참호족이라고 부르죠. 아우. 이제 우리 그 군화 많이 신으면 걸리는. 근데 여기는 또 물 속에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항상 발이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물에 그럼 뭐 양쪽 들어가 세력이 있는 다 상태.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죠. 독일군이 조금 나았던 게 독일은 이제 참호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상대적으로 고지대였기 때문에 좀 그 그- 방어 예, 입장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독일 쪽 참호가 조금 더 낫더라 진짜. 네, 그래도 나무 바닥이나 나무 옹벽 같은 걸 그래도 독일군 참호가 좀 더 잘한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참호가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판 게 아니라 이리저리 파다 보니까 이제 미로처럼 된 거예요. 이걸 참호 미로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참호에서 막 귀신이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도 이런 게 있는 네. 것처럼 이제 부대 병사는 물론이고 부대 자체가 참호를 걷다 길을 잃어버려서 적진에 들어가서 항복하거나 전멸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1917의 내용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그 잘못된 이제 그 자기 함정에 빠지는 부대를 찾아가서 구해내라. 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요 생각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참호를 통째로 부대 자체가 잘못 들어가 버린 바람에 적진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제 이런 문제 길을 잃어버리는 사례들이 좀
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참호전에 뭐 3대 전투라고 하는 네네. 뭐쏨 전투 그렇죠. 네. 또 하나 또 뭐 있을까요? 아라스 베르덩 전투. 베르덩 네. 전투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뭐 30만이 죽었죠. 네. 1917년 배경으로 해서 전 처음에 벨기에 파스샹달인 줄 알았어요. 네. 파스샹달은 네. 3대 전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른 전투까지가 이제 3대 전투로 네네. 보는데 파스샹달은 또 다른 전투지만 그거 못지않게 진짜 치열했죠. 치열하고 그랬죠. 그렇죠. 네. 영화도 이제 2008년이었어요. 예, 2008 그 이었어요. 영화도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그게 보면 막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 데서 양쪽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네. 싸우거든요. 초근접전 백병전을 막 벌여요. 네, 그런 전쟁들을 벌이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파스샹달이 아닌가 해서 거기를 조사를 했는데 영화는 이게 되게 햇빛 쨍쨍하잖아요. 예. 이게 바짝바짝 말라 있고 근데 우리가 파스샹 예고편만 네, 봐서 네, 네.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파스샹달은 완전 진흙투성이라 그렇죠. 비도 오고 막 이랬던 지역이라 그래서 저도 네. 찾아봤는데 이게 과연 지역이 어딜까 찾아봤는데 이런 저가 있더라고요. 그 샘 멘데스 감독이잖아요. 네. 샘 멘데스 감독의 할아버지의 어떤 그 음. 무용담 낼지는 그 전투 그걸 바탕으로 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모티브를 얻어서 상상도 하고 짜깁기를 해서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봤을 네네. 때는 꼭 파스샹달이라고 특정 지역을- 특정 지을 수도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작가와 감독한테는 있습니다. 했다 치고. 네, 했다 치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고증을 해야 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감독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참호전이 항공기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죠. 상대방 참호가 안 보이니까 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사실은 위에서 항공 사진을 촬영한 거거든요. 정찰 처음에는 이 비행기들이 날아가서 사진만 찍다가 상대방 정찰기랑 만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사답게 행동해야 되니까 격리하거나 했는데 이제 나중엔 꼴 보기 싫잖아요. 이게 아닌 그렇죠. 게벼. 네. 권총 쏘기 시작하다가 예, 그게 처음에는 뭐 점점 권총, 벽돌 던지고 권총 던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머신건이 이제 들어가고. 기관총을 달면 잘 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항공기가 이제 처음엔 정찰 전투기가 목적이었다가 되어가는 전투기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앞에다 달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에다 달고 옆에다 달고 뒤에다 달고 막 폭탄도 떨어뜨려 볼까 막 이러면서 발전하게.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떻게 가끔 생각하는데 인간이 다른 외계 생명체가 만든 전투무기인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이 너무 잘 싸워요.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 발전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는 그 사람 같은 생명체를 죽이는데 이게 싸우는데 골무라는 정말 머리 잘 특화된 그렇죠. 생명체는 저는 장담하죠 우주상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게 큰 전쟁이 없는 시기가 정말 드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사실 이것도 핵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행운아들인 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이런 시대에 그렇죠. 태어나서 그 한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어 봐. 아우, 어우, 2차 대전 100년 전에 20년 전에 네. 태어났으면 여러분 유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 다 참호에서 구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부르는 죽죠. 게 아니라 네. 죽죠. 네. 지금 실제로 프랑스나 영국 해골이 같은 되어 있겠죠, 경우는 어딘가에서. 거의 20대 인구가 사실상 그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거의 쓸려 나갑니다. 진짜 한 그렇죠. 세대가. 제네레이션 킬이죠, 그게. 네.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고 저는 이게 또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죠. 이게 전쟁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때 인도군도 참전하고요.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서 네, 식민병들이 많이 뭐 참가했죠. 병사로 참전하고 뭐 노동 아프리카 병사들도 막 와서 근데 얘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기에 백인들은 약간 자기네 땅에서 신처럼 보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별거 돼지처럼 아니네. 죽네.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 음. 이제 뭐 독립운동을 진행하려고 했던 베트남의 그 유명한 누구였죠? 호치민이요. 호치민도 사실은 이 네. 시기에 프랑스에 갔다가 이제 물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긴 했지만 탄력을 받았던 게 그런 영향들이 좀 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호전은 단순히 제1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또 한 번 바꿔놓는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다고 보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발발 초기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꾸 겁을 냈던 거 충분히 이해해요. 예, 물론 독일이 약간 미친놈이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독일이 그걸 과연 알았을까요?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걸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못했을 것도 음. 있죠. 근데 프랑스가 특히 몸을 사렸죠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사렸죠. 마지노선을 만드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이 선을 안 넘어오면은 안 싸울 거야라는 얘기니까 근데 프랑스가 참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런 게 자르를 점령을 했잖아요. 네.
점령을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했는데 그랬을 때 느낌 안 왔을까? 과연 이대로 밀어붙였을 때 네. 독일은 대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부전선 쪽으로 200만에 180만이 절로 네, 갔는데 20만 가지고 우린 충분히 가능해. 아.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근데 하는 생각이 사실 39년 그 시점에서만 해도 동원 전력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물론 또 그렇죠. 몸을 많이 또 독일 전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모전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던 게 이 그렇죠. 당시 너무나 처참하게 양쪽이 다 죽어 나갔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를 위시한 그 연합국 쪽에서는 함부로 네. 그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관총, 그다음에 뭐 철조망,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의 발달 같은 것들이 이제 전쟁을 좀 더 이제 뭐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사람 이 전에 전쟁은 약간 전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그렇죠. 왕과 귀족들의 전쟁이었다면 1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 국가 간의 이제 총력전이 돼 버렸거든요. 여기에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철도까지 결합이 되면서 철도와 증기까지 결합이 되면서 정말 100만, 200만의 병력이 동원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 병력을 다 들고 싸울 때까지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였어요. 예전에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는 병력을 더 징집하고 싶어도 징집할 수 있거나 이 징집된 병력을 전선으로 끌어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전선까지 오다가 전쟁 끝나죠. 그렇죠. 이 걸어가야 시기에는 되기 때문에. 철도, 그다음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병력이 정말로 해당 연령대 모든 남성들을 징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20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장군들이 보기에 한 10,000명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1차 세계 대전만 하더라도 뭐 독일만 예를 들더라도 100개가 넘는 사단들을 150개 이상의 사단을 운영하니까 어마어마하다, 진짜. 뭐 나라가- 10,000명씩만 잡아도 150만 명이라는 소리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이전과는 달리 국가가 통째로 해체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저기 그 왕정이 끝났고 그렇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아예 해체돼 버리고 완전히 없어졌죠. 네, 이런 진짜. 것처럼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네. 나라도 네, 생기고 폴란드도 이때 독립하고 이런 것처럼 전쟁이 좀 더 거대한 규모가 됐던 첫 발걸음이 저는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이고요. 저 1917도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왜냐면 1917 잘 찍은 영화 같고요. 네. 그 영화 감독 자체도 네. 예고편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감독이고. 거기에 그 배역들이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라 네. 오이 아저씨도 나오죠. 오이 네. 오이 이거 상도 받지 않았어요? 상까지는 아직 아닌 후보에 게 많이 올라와 왜냐면 지금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돼 있나? 노미네이트도 지금 골든글러브 같이 지금. 근데 네. 아카데미가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왜 2월에 개봉하나는 좀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미국에서는 한참 전에 개봉했잖아요. 왜냐면 사실. 그게- 미국에서 했다고요? 했나? 미국에서는 12월에 개봉합니다. 작년 미국에서 12월. 12월에 개봉하고 어. 했죠.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거 같아요. 아카데미 끝난 다음에 네. 그런 효과를 네, 노리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게 그리고 아니라 이제 1월 달에는 영화들이 영화들이 하면은 뭐 네. 대박이 되니까. 1월 달에 그렇죠. 영화들이 네. 많이 나와요. 가족 영화들 큰 거. 아, 네, 근데 이거 가족용 밀리면-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대결을 안 원래 하려고. 12월 1월은 또 블록버스터 시즌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밀리 매니아 입장에서 그 밀리 영화도 좀 관심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작들이 좀 네, 대기 맞습니다. 중이고요. 네. 오늘 그 역사의 전쟁터 1917 네. 1917을 보니까 전쟁터 자체의 그 어떤 그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았어요. 뭐 네. 파시앙달이 아니겠느냐는 우리 추정일 네, 네.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이런 서부전선이다. 전선 네, 네. 중요한 게 서부전선 아니고 확실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정 작가님은 이번 에피소드에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중심으로 참호 그 해서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전쟁터였어요. 거의 예. 그렇죠. 서부전선 참호전이 이상이에요. 참혹하다. 참호전이 참혹합니다, 끼쳤던 어떤 그 정치적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효과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치열했었는가 뭐 이런 거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네. 입장에서 이 참호전 과연 무엇을 우리한테 남겼고 네. 왜 참호전은 2차 세계전 전에 이제 사라졌나 네. 뭐 그런 내용들 일단 예. 제1차 세계대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1차 대전 핵심인 참호.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참호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병사들이 그냥 싸웠어요. 그냥 프랑스군 일부가 항명을 하긴 했지만 그 프랑스군도 나중에 이제 제대로 싸운다고 하니까 군가 부르면서 들어가서 총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국가주의적인 대규모 전쟁의 이제 시작점이 저는 1917 이제 1914년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보고요. 이 사실은 파스샹달인지 어딘지 계속 지역을 찾아보다가 좀 포기했던 게 파스샹달이나 솜이나 1917년은 다 똑같이 지옥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전쟁
같은 이제 문제들을 겪지 않는 시대가 앞으로 더 왔었으면 네. 예, 하는 바람으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참호전을 격파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알아냈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포병의 또 기술 발달 그렇죠. 이런 네. 거, 또 항공기의 그 정확한 그 폭격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차의 전차, 발달 네.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참호는 무용지물이 없어질 수밖에 됐죠. 네, 없었고요. 예. 그러나 이 참호전이 끼친 그 잔혹함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깊은 영향. 예, 영향 때문에 2차 세계대전도 시작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1차 네. 세계대전이 종전됐을 때 파리에 종전됐을 때 프랑스군 참모총장이 그 얘기를 했죠. 이건 20년간의 평화에 불과하다. 음흠. 딱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그 연구하고 전쟁에 대한 의의를 갖다가 우리가 그럼 되새겨 보면 반대로 그렇죠. 평화의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쟁 속의 우리 평화를. 이런 참호전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또 뭐 이런 그 기회가 있을 때면 그 참호전의 어떤 디테일함, 네. 뭐 독일의 참호는 어땠고, 네. 네. 연합국의 참호는 어땠고, 참호전 속의 생활은 생활상은 어땠고? 어땠고, 그런 것도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으로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